제가 국회의원 당선 처음 됐을 때 나이가 만 42세, 한국 나이로는 44세였어요. 청년을 제가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청년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공기업이 정원의 3%만큼은 청년으로 채워라 라고 강제하는 법을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고용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공기업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던 거죠. 정치가 피부에 안 와닿는 거죠. 자기하고 먼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치에 관심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 옆에 같이 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 만나서 밤에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날 입법으로 반영되고 예산으로 반영되고 하면 야 이게 정책으로 가는구나 실감이 나거든요. 그리고 가장 현실에 경험한 사람이 입법을 하는 거하고 들어서 입법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많이 좀 도전해 주세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OECD 선진국 중에서 선거 연령이 19세로 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 유일하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100년 전 유관순 열사는 만 17세 때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때 비해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18세에 선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18세에 맞는 교육정책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8세에 꼭 선거권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학교 다니다가 사실 잘린 사람들은 학교에서 내박쳐 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에서 껴안고 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1년에 6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정보, 예를 들면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준다든가 잠시 쿨다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학교에 다시 복귀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상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전국의 234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모두 두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없었는데 제가 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이 통과되고 5년이 지났는데요. 전국의 234개 지자체에 거의 다 생겼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학교 가면 화장실 문제 참 다급하고 몸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 피부에 와닿는 화장실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중앙여고도 제가 강의 끝나니까 학생들이 와서 얘기하고 군산대학교도 강의 끝나니까 학생들이 찾아와서 또 화장실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사실 집에서 쓰는 화장실보다 학교에서 쓰는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면 뭐가 잘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강의를 갔더니 너무 고맙다고 저를 막 손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어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군산에 장애 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에서 내박쳐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발달장애인들이 계속해서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관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군산시에서 만들고 그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애인 체육관까지 같이 해서 군산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전국에서 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오기엔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군산 사람들도 사실 교육을 다 못 받습니다. 시설은 만들었지만 워낙 또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은 여전히 좀 부족한 편이죠. 군산 발달장애인 학습관에 얼마 전에 교육부총리가 오셨어요. 야,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 다른 동네에서 어떻게 군산에 이런 데가 있냐 라고 보러 견학하러 많이 옵니다. 저출산 정책을 참 많이 하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져요. 지금은 0.9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망할지도 못하는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너무 암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 모임도 했고 일과 가정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특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애를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제가 내서 법으로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국에 있는 난임 부부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난임을 치료하기 되게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시험관 아기를 할 때 되게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술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3번까지 지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성공이 딱 돼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안 해도 되니까 정부 돈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술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술할 때마다 유급 휴가를 주자. 일주일 동안.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는다면 훨씬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난임 휴가법을 냈고요. 과거에는 3번까지만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던 것을 이제는 그 제한을 없애는 것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삼선!